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특수한 유형의 과세 유형 요거 보시고 상속세 내용 보시고 그러면은 이 책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특수한 유형의 증여세 과세 유형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래서 요거는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판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가산 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수 관계 아닌 자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도 요거 증여로 의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판단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 이제 정의 이렇게 있었고 친족 관계, 경제적 연관 관계, 경영 지배 관계. 증여세 과세 요건은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특수 관계인 간, 특수 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0% 이상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이익을 보는 자. 증여세 계산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표로 그림으로 정리한 걸로 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네, 이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주택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 관계인일 경우 이렇게 이제 뭐 아버지랑 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판단은 일단 절대값,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증여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절대값의 차액 빼기 미니멈 시가의 30% 또는 3억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때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이익을 본 아들입니다. 다음에 비특수관계인. 이때는 이제 비특수관계인 전혀 관계가 없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한테 요때도 저가 양수라거나 고가 양도 했을 때 이때는 판단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의 절대값에 3억 원 이상, 여기 30%가 없죠. 30%가 없습니다.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증여로 보고 이때는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을 뺀 금액 요거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책에 나온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거 표로 정리해 봤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죠. 주택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례. 이제 저가 양수를 했어요, 아들이. 근데 원래 이 주택의 시가는 30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빠는 아들한테 20억에 양도했어요.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은 30억 시가에서 양도가 빼기 10억, 미니멈 30억의 30% 또는 3억 원 중 작은 금액. 그러면은 3억이죠. 그래서 10억에서 3억 빼니까 7억. 이게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니까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그래서 과세표준이 6.5억이 나옵니다. 이 구간은 30%고 누진공제 6천만 원 빼주면 산출세액이 1.35억이 나오고 여기서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이 3%를 빼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납부할 세액이 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납세 의무자는 저가 양수한 아들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그나마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이때는 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저가 양도한 아버지한테도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손해를 본 아버지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판단을 해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원보다 크면 부당행위 계산으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0억 빼기 미니멈 30억의 5% 3억 하니까 당연히 넘죠. 뭐 이랬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해서 이게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했을 때 20억에 실제로 이제 아들한테 양도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계산했을 때 20억 그리고 취득가가 15억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양도세 세율 40% 빼기 누진공제 빼니까 양도소득세가 1.74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부당행위 계산으로 적용이 되면 이 시가를 적용하면 시가 실제 30억 빼기 취득가 15억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율 그리고 누진공제 빼주니까 양도소득세가 거의 6억 거의 뭐 4배 가까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주니까 요거까지 판단을 해서 이게 내가 뭐 특수관계인한테 이게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를 해야 될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그래서 타인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
증여재산의 가액은 여러 해에 걸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무상사용이익은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합계액을 계산하며 이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무상사용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연금의 현가계수 개념인데 부동산 가액의 연 2%를 적용하네요. 그래서 증여 시기는 사실상 당해 주택의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 이때가 증여일이 되는 거예요. 5년이 되는 날을 다음 날에 또 새로이 주택 무상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다시 5년간 주택 무상사용했다는 이익을 계산해서 증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5년 동안 이렇게 때려버리니까 요거는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해당 사유가 발생 안 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3개월 이내 경정청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1차년도, 2차년도, 5차년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뭐 연금의 현가계수 그거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뭐 쉽게 요 금액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택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합니다. 증여를 보는데 증여일은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이게 한 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아빠랑 뭐 엄마랑 우리 같이 살고 있으면 뭐 그건 해당 안 되고 이제 따로 이렇게 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혼자 살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은 이 부동산 가액의 연 2% 곱하기 연금 현가계수 5년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2%에 5년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3.7908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판단 기준은 요게 5년을 합산해 보니 이게 1억이 넘어가면은 증여를 보는 거죠. 그 금액을.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시가가 15억이에요. 증여재산가액은 15억 곱하기 2% 곱하기 3.7908. 연금 현가계수 구하니까 아까 그 금액이 나왔어요. 1억을 넘어버렸네요. 그러면 증여를 보는 겁니다. 똑같이 증여재산공제 아들이니까 5천만 원 해준다고 가정하고 그럼 과세표준은 6,300만 원 정도 나오고 세율은 10%. 산출세액 이렇게 630만 원 나오고 신고세액 공제를 뺀 금액이 618만 1,220원. 요거가 돼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택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뭐 비슷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뭐 아버지든 뭐 타인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증여로 보겠다.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데 이때는 이제 기준이 좀 다릅니다. 이때는 이 적정 이자율을 4.6%로 봐서 차입에 따른 증여 이익이 차입금 곱하기 적정 이자 4.6% 빼기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를 보는 거예요.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계산을 잘 해야 되고 이 증여 시기는 주택 무상 담보 제공으로 금전을 차입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증여일이 된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보고 뭐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또 새로이 담보 이용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또 요것도 사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 그림으로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 무상 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렇게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해서 이제 금전을 차입해서 얘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증여일은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 그리고 차입에 따른 증여 이익은 차입금, 적정이자 4.6% 빼기 실제 지급이자. 그래서 1년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 판단 기준은 요게 1천만 원 이상일 때, 이때는 증여를 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1차년도, 이때는 차입금이 15억이고 그리고 증여재산가액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뭐 실제로 이자를 2,300만 원을 줬대요. 근데 4,6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넘었죠. 그리고 이때는 저기 아들이니까 5천만 원 가정하면은 이때는 요거 풀로 이렇게 공제돼서 이때는 세금이 안 나와요. 1차년도에. 근데 2차년도로 이제 가면은 이게 10년 단위로 1,000만 원 넘어가면은 계속 누적해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이거 두 개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9,2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을 빼니까 과세표준은 4,200만 원. 그 10%니까 420만 원. 그 다음에 신고세액 공제 3% 넘어가서 약 4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 이렇게 해서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되고 이게 10년 동안은 계속 누적되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배우자 등의 양도한 주택의 증여 추정. 그래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증여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증여를 추정해서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렇게 양도자가 배우자, 직계 좀비 속한테 이렇게 양도를 합니다. 그러면 증여로 일단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은 내가 입증을 해야 돼요. 납세자가 나 이거 증여 아니야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를 이제 추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뭐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하고 직계 좀비속 경우에는 양자도 포함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배우자 등은 배우자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말합니다. 주택을 우에 양도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걸리니까 이렇게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양도자가 특수관계인한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얘가 3년 이내 또 다시 양도합니다. 이때 이거를 증여 추정으로 보겠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양도소득세가 증여로 봤을 때보다 금액이 작으면 증여로 보고 양도 두 번 더한 게 양도소득세가 더 크면은 증여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굳이 그러면 속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 입증 책임은 거래 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인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증여 추정 배제는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있는 경우, 뭐 국증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등에는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에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실제로 지급하고 양도를 했다면 억울하니까 그때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해야 되고 세액 계산은 주택 증여 현재 시가가 증여재산 가액이 되나 시가 불명할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 우리 뭐 기준시가 이런 거 있었죠. 그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 등이 양도한 주택의 증여 추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계 존속, 배우자, 직계 비속 이렇게 양도를 하게 되면은 증여를 추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입증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양도자, 양도, 특수관계인 이렇게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 특수관계인이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한테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요것도 우의 양도로 봐서 증여 추정하겠다. 근데 단 요 조건 1차 양도소득세, 2차 양도소득세가 증여를 추정한 경우에 증여세보다 클 때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두 번 낸 게 더 크면 굳이 증여를 볼 이유가 없겠죠. 이때는 이제 증여를 보지 않겠다. 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요거는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는 이 취득 자금에 대해서 증여를 추정하겠다. 요즘 우리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금 출처 조사나 이거 세무조사 할 때 이 수증자, 그러니까 뭐 자식이 막 고가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네가 어떻게 이거 나이나 연령 이런 거 따졌을 때 이거 어떻게 샀냐 이런 거 다 이제 증여 추정으로 보는 게 다 이런 조항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재산 취득 가액 그리고 입증된 금액을 그러니까 미입증 금액이 취득 재산의 가액의 20% 또는 2억 원보다 작은 금액 이상이면 요거는 증여 재산 가액을 보겠다. 그 내용인 거고 채무를 똑같습니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기 인정 어려운 경우 이때도 역시 채무 상환 금액에서 입증된 금액 뺀 금액이 20%랑 2억 원 중 이것보다 작은 것보다 큰 경우에는 그거를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보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게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 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증여가액,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또는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증명에 있는 거, 이건 상정세법 통칙에 있는 거.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인정해 주겠다. 자, 여기 이거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이에요, 보통. 사인간, 금전 소비 대차를 통한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채무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자금 출처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해당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관님들이 보통 요거를 봤을 때 이제 일단은 원칙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이제 증여 추정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금전 소비 대차는 차용 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이 금융 자료 등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후 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진짜로 너 부모님한테 돈 빌린 거야? 그래서 요거는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직계 존비속한 금전 소비 대차를 인정했네요. 그 청구인의 제출한 차용증 따르면 연 2.5% 이자를 지급하는 약정하고 차용일인 이때부터 이때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자 소득세까지 납부돼서 쟁점 차용권으로 쟁점상각을 주셨다 범위 상당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대부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세가 그 소득이 25%예요. 지방세까지면 27.5%인 거죠. 그럼 여기는 이분은 그것까지 이자 소득세까지 신고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진짜 돈 빌려준 거 맞네. 이자까지 받았네. 해서 증여를 안 본 거고. 다음.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했던 사실에 대한 증명책은 원고한테 있다. 근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변제기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등 실제 차용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인정 안 해줬어요. 자, 대다수 인정 안 해주겠죠. 두 번째, 일반적인 거래 당사자 사이라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책을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가장인의 조세 피해에 해당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다. 설령 이에 기해서 원고의 부모가 위 부동산 임대수의 원리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다 금전 소비대 실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실질 과세에 따라서 판단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볼 수 없으면은 이렇게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모 자식 간 금전 소비 대차를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자, 재산 취득 자금 등의 증여 추정 판단은 뭐 채무도 똑같아요. 취득 재산 가액 아니면 뭐 채무 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뺀 금액이 미니멈 20% 또는 2억 원보다 크면은 이 입증 금액은 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 근데 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 사실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금액, 그리고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및 상속 수중재산의 가액, 비과세나 감면됐으면 다 그거 포함한다 이거죠. 그리고 농지경장소득,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도 인정해 주네요. 그리고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정형 10조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단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융기관 이런 건 뭐 당연히 인정해 주겠죠. 근데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 소비대차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차용 증서나 이자 지급 사실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된다. 요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